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지역 분석 시리즈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평촌에 이어서 1기 신도시 5개 중 부천, 중동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자, 서울이 이렇게 있죠.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남권 쪽으로 양천구 목동 지나서 이 왼쪽에 붙어 있는 곳이 부천이에요. 그 아래쪽이 광명이고 위쪽으로는 이제 김포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여러 가지 혜택,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부천이 보통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 높아요. 226%인가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 용적률을 기존의 300%가 아니라 쭉 올려져서 높게 해준다면 당연히 사업성이 나오겠죠. 그만큼 일반 분양이 더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부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천이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대규모 평지고요.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 좋은 7호선을 끼고 있고 서울 가깝고 이러한 어떤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곳인데 다만 투자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낮고 살기 좋으니까 전세가는 높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 2018년도, 19년도 이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 거래를 하셨을 텐데 여기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전세가 비율이 거의 85%, 90%였습니다. 이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가.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2억 7천 내지 2억 8천 심지어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작은 갭으로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소위 대박이 났죠. 투자금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갔지만 앞으로 올라갈 걸 대비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천이 이제 뭐 1기 신도시 다른 1기 신도시와 더불어 비상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더 좋을까? 요 부분을 저의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통 편의성이 지금 1호선과 7호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1호선보다는 7호선은 선호도가 높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교통호재는 GTX B노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개통은 좀 멀었죠. 이렇게 생긴 노선입니다. 송도서부터 마석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지나느냐. 신도림 가고요, 여의도 가고요, 용산 가고요, 서울역 가고 청량리를 갑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있는 대부분의 곳을 거쳐간다. 다만 아쉬운 거는 강남이 빠졌네. 그죠? 지금 보시면 A노선이나 C노선 같은 경우는 강남을 가는데 B노선이 강남을 가지 않기 때문에 좀 평가를 덜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서울, 강남 뭐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워낙에 핵심 지역들을 모두 다 거쳐가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GTX의 호재가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GTX 노선은 어디를 가느냐?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주변은 조금 좀 썰렁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 일대도 전부 다 이제 개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게 되면 당연히 이쪽도 북적북적이게 되면서 가격은 뛰어오를 걸로 보여지고 이 열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단지, 3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6억 8천, 7억 정도 돼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고 가격을 잠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어떤 부동산 가격이 불꽃을 태웠던 21년도 하반기를 가보게 되면 9억 6천, 9억 7천 5백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러다 최근에는 8억대, 7억대, 6억대, 6억 밑에까지 5억대도 찍을 뻔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6억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요건 2층이고, 요건 1층이고, 요건 경매니까 정상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중간층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억대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여기 나오는 요 정도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9억 7천 최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3억 가까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지긴 했죠. 어쨌든 GTX 노선이 들어서게 되고 요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메인은 요쪽입니다. 요 일대.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상동역, 부천, 시청역, 신중동역 요 일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지도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편집도예요. 편집도를 보게 되면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업시설이 많다는 것은 여기 주거를 그러니까 소유주들,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없는 게 없잖아.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보게 되면 상권이 아주 많아도요, 그냥 소위 모텔이나 오피스텔만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극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요. 백화점도 이쪽에 신중동역 쪽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부천시청역 앞쪽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 커다란 이제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관공서도 다 이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가보게 되면 홈플러스도 거대하게 있고 아울렛도 있고 버스 터미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다 있죠. 내부를 좀 보여드릴까요? 거리 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프라자 상가 같은 것들 높은 상가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뒷골목에도 다 이런 상권들입니다. 이게 지금 낮에 찍었지만 밤에 가게 되면 더 현란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게 부천 중동의 특징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서울이고요. 이쪽이 이제 인천 쪽 라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동역보다는 부천시청, 부천시청보다는 신중동역 쪽이 더 인기가 많고 하나라도 좀 서울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가격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그런지 호갱론 사이트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 일대는 6억, 6억 2천, 5억 천 요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6억 4천, 여기는 5억 5천 요 정도가 되고 요 일대는 보시게 되면 같은 평형대를 봤는데 7억 9천, 7억 다 7억대네요. 그죠? 웬만한 거는 여기가 제일 처져 있는데 왜 제일 비쌀까? 네, 그거는 연차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쪽 이 길 건너 여기 일대는요. 2002년도에 개발된 곳이에요. 2002년도. 그러니까 연차가 여기는 93년도, 94년도에 비해서 10년 정도 앞서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 거라서 실거주자들이 더 많이 몰리고 금액이 좀 다르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신 김에 이 위쪽하고 아래쪽을 비교하게 되면 저는 아래쪽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는. 여기나 전반적인 어떤 입지는 비슷한데 일단 아까 우리가 봤었던 편집도상 상업지가 이쪽이 훨씬 더 두텁죠. 예. 근데 이 길을 건너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대로입니다. 예, 이게 한 11차로 도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을 건너오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너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쪽에 상업지가 더 많은 것이 편의성이 좀 더 클 테니 그리고 커다란 공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 이 7호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북쪽보다는 이 아래쪽이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아직 거리는 좀 멀지만 1호선 이용하는 것도 저 위쪽보다는 여기가 낫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금액보다는 여기 아래쪽이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도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금액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동네 금액대가 6억, 6억 2천, 5억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남쪽 중에서도 여기 일대가 역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아래쪽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가격상 여기는 그린타운 우성 2차가 4월 달에 5억 8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억과 6억 2천이니까 당연히 큰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이쪽 일대가 이 아래쪽보다는 약간 더 높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입지적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그 동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학군이 있는데 이 아래쪽 학군이 더 좋다. 학원과 가깝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역전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닌 형태에서는 당연히 역세권의 한 블록이라도 가까울수록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입니다. 자, 얘네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거래된 게 다 6억대 이상으로 좀 안정적으로 올라왔죠. 한때 최고 금액은 7억대 후반까지 갔습니다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이거는 어디든 다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고요. 자, 아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5억대 중반, 여기는 조금 금액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부천 이렇게 있는데요.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GTX가 관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7호선이 아무래도 강남에 가는 라인이다 보니까 이쪽에 중심이 되는데 상업지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업지 분포는 아래쪽에 좀 더 많고 관공서라든가 그 큰 공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것들이 아래쪽에 있으니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지하철역이 이쪽에 서울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놨을 때는 당연히 이쪽일수록 조금 더 유리할 걸로 판단된다. 예, 그리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얘기입니다. 다만 요 기준 했을 때 여기는 02년식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높다. 근데 투자는 어딜 생각해야 되느냐? 당연히 5년차, 10년차로 지나갔을 때
새 아파트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는 구축 아파트가 돼버리고 새 아파트에 희망이 부풀어 있는 이쪽 일대가 좋으니 여기를 가서 우선순위를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일대가 안 되면 이 위쪽이라든가 살펴보고 여기저기도 다 안 된다. 그럼 이 아래쪽 1호선 라인 쪽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엔 또 다른 지역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